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메가스터디 예스입니다. 제가 일단 옷이 똑같죠,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수행평가 관련된 캐스트를 하나 찍었고,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메가로그를 찍어달라고 이제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못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관련해서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캐스트를 가져가 봤어요. 그래서 뭘 가져오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여러분들 Q&A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신 그런 고민글들이 있었어요. 그걸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단 가져왔고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제 답변을 어떻게 제가 했었는지를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좀 머리를 좀 식히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귀엽죠? 굉장히 이제 바보같이 앉아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여러분? 비공개 고민글 답변 모음입니다. 이게 이제 월 초부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건데 아마 이제 고민을 남겨주신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3학년 학생들 아니면 재수생 학생들 아니면 이제 기숙학원에 계신 학생들인 것 같긴 해요. 제 수강 대상은 주로 이제 1, 2학년이긴 한데 이제 고민글을 남겨주시는 거는 그 학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일단 학년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뜬금없긴 하지만 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어떤 학생이 남겨주셨어요. 사실 요 글은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이제 고민을 남겼다라기보다는 저 생일입니다. 라고 이제 약간 보고하는 그런 느낌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도 제종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요. 점점점. 버티고 있다. 앞으로 화이팅 해볼게요. 혼자 이렇게 포부를 남기고 귀엽게 사라지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친구의 이 게시글에는 제가 이렇게 달았을 거예요.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 케이크 먹었니?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 먹었니?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일이 지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생일이 다가오실 학생들 제가 이제 미리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케이크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챙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라도 드릴게요, 여러분. 케이크 드시고요. 맛있겠죠? 보라색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쌤도 2번의 수험 생활을 거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기간을 거치는 동안 멘탈이 흔들렸을 법할 때도 있을 것 같아.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쌤은 공부하시는 동안 스트레스 받을 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아마 요 학생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고민글을 남겨주셨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거기서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2번을 거쳤다라고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재수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인 된 이후에 또 큰 시험을 한번 제가 치렀었어요. 그래서 수험 생활을 굉장히 나름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돌아봤을 때 가장 제 인생의 암흑기라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암흑기가 이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수험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마 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학생이 올해 초에 글을 남겨주신 아마 재수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딱 이거죠, 여러분. 올해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제가 매번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리고 강의 중간에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시간은 정말 유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수단이죠. 근데 그만큼 공평하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올해라고 치면 사실 이제 수능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를 흘러보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흘러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기간에 후회를 남겨두면 얼마나 여러분들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 공평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후회를 남기지 말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사실 명언집 같은 얘기예요. 그죠? 2번, 올해 1년이 10년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이제 월초에 쏘셨다라는 가정하에 1월부터의 이제 11월까지의 그 1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0년을 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사실, 여러분들의 그 대학과 학과가 여러분들의 그 100년 인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죠?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첫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발을 디디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 대학과 과일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 1년이 앞으로의 10년, 짧으면 10년이고 길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의 측면인 건데,
짧으면 10년, 길면 앞으로의 그 10년을 여러분들의 좌우할 수 있는 게 올해 1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시면 멘탈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식을 찾자입니다. 요거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수험 생활 때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냐 생각을 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좀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저도 수험 생활이 사실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한 거라고는 사실 그냥 음악 듣는 거? 음악 듣고 가끔 이제 영화 보고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저를 더 잘 알다 보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좀 잘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매번 댓글에 이제 매번 남기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올해 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일단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무조건 일단 헬스장 가요. 헬스장 가서 일단 뜁니다. 일단 뛰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요. 왜냐면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되게 힘이 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열심히 들지도 못한 무게를 열심히 들고요. 그렇게 이제 땀을 흘리고 오면 스트레스 쫙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선생님께서는 수험생 때 유혹과 여러 가지 유흥. 이걸 보면서 사실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유혹이 많은가요, 여러분? 유혹과 유흥과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언을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고3 또는 재수 시절의 극복 방법.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신뢰가 안 된다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 일단 요 첫 번째에서 조금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겼어요. 유혹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수험생들 어떤 유혹이 많으신 거지? 이성 문제 유혹이 많으신 건가? 아니면 이제 공부하기 싫은 그런 유혹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의 케이스예요. 저는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이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 진짜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0대 초반까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 할 거에만 약간 집중하고 이제 몰입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사실 딱히 없었어. 뭐 가끔 공부하기 싫은 그런 유혹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어떻게 다잡았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잡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수를 하진 않았지만 이때 만약에 이성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 요거 제가 이제 답변으로 이제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남겨주셨냐면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인간관계 이성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대요. 제가 느끼기에는 꼭 이렇게 힘든 일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험생 때 공부해야 되라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이성 문제, 인간관계 문제까지 겹친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게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성격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합니다. 얘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얘 이상한데?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1번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요. 보통 인간관계의 문제는 제 생각에 제 경험상으로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요인보다는 상황적인 요인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어떤 이성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 그 상황이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라는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 문제가 돼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게끔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이거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웬만한 거에 눈물이 잘 안 나요.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도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잘 안 나오고요. 잘 안 나와. 그냥 안 나오는데 가끔 이제 너무 매운 걸 먹었을 때 눈물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물론 저도 슬픔을 못 느꼈냐? 이건 아닌데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데 이제 그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때는 그 슬픔을 온전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느껴. 그 슬픔을 즐기는 거지. 막 슬픈 음악 들으면서 내가 지금 슬프구나를 충분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내가 이 슬픔을 막으려고 해도 사실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냥 느끼세요.
느끼대요. 최대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끼고 요거를 그럼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냐는 이 4번 5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니까 해야 될 건 명확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과목을 잡고 내가 안 되는 과목을 잡고 여기에 내 슬픔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몰입의 힘을 믿으시고요. 거기에 좀 투자를 하셔서 시간을 보내시면 그것밖에는 이제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요거 귀엽죠? 기숙학원을 다닌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남겨주세요. 기숙학원에서 답답하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기숙학원에 다닌 학생인데요. 외출 나가면 뭐하고 오지? 추천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학원 안에 있으니까 밖에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딱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제가 떡볶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인생 네컷 찍고 오세요. 그죠? 또 친구 만나서 떡볶이 먹고, 그죠? 뭐 즉석 떡볶이를 먹든 유명한 떡볶이를 먹든 인생 네컷 하나 찍으시고 기분 전환하고 오세요. 최근에 이제 여름 때는 어떤 학생이 남겨주셔서 제가 여름 시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빙수 하나 먹고 인생 네컷 찍고 그리고 기분 전환하고 돌아오셔서 열심히 집중하세요. 이렇게 남겼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좀 이제 살짝 같죠. 제가 이제 매번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아니면, 여러분 코너?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한번 풀고 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생각해봅니다. 자, 또 기숙학원인데요. 이 기숙학원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연애해도 될까요? 어떻게? 자, 보세요. 그 친구도 저한테 관심이 있고 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장난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솔직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솔직한 조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올해 수능 보기 전까지 연애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학생 제가 이름 썼어요. 거기 이제 게시글에 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해승이니까 이땡승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for 이땡승 학생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 이제 솔직한 제 마음은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요한 사람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라 했죠. 지금 내가 재수생 수험생이면 우선순위 일단 대학이야. 그러니까 얘를 밀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뭐 이렇게 끊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밀어두세요. 오픈 열어두세요. 내가 수능을 잘 끝나고 멋진 모습으로 이 친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시란 얘기예요. 그게 더 성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시죠? 제가 현실적으로는 하지 마라 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고민은 아닌데, 이제 요 학생도 주기적으로 와서 저한테 이제 남겨주시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데, 이 학생이 이제 글을 쓰신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성숙하고 따뜻한 학생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학생이에요. 글을 쓴 걸 보면은. 저한테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좀 고마워서 제가 이제 박제하려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14일이지만 15일 좀 지났죠? 많이 지났죠? 지금 7월이니까. 15일 스승의 날인 것 같아서 오늘 남깁니다. 제가 이제 인강 종종 듣고 Q&A 게시판에 남기는 게 다지만 이제 제자로 받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응원을 뭐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글로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 이제 수능을 곧 보실 텐데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 아마 본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제 주로 이제 수강된 학생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친구가 아마 겨울 때부터 저랑 계속 같이 이제 강의를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해준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원래 본인의 이제 원래 시력도 좋았던 것 같은데 꾸준히 내가 이렇게 들어서 성적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간간히 이렇게 와서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너무 귀여운 학생입니다. 귀엽고 너무 대견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말고사 보고 내가 이제 복구를 성공해서 1등급 맞았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영어 전교 1등이다. 그래서 강의도 많아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제가 박제, 이제 캡처도 해놨는데요. 박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사실 공부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다스리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랑 점심에 밥을 먹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너무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들다. 몸도 힘들고 정신도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말이지. 이렇게 너는 말이지. 너를 봐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너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빡세죠? 근데 사실 그게 맞죠. 저도 이제 덥지만 열심히 버틸 거니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버티셔서 뭐 수능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1, 2학년들, 저의 주 수강 대상이죠. 2학년 학생들은 2학기 때도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가로그를 못 찍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조만간 또 다른 캐스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